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시장이 빠질 때 또 처음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자꾸 하게 돼서, 하셔야죠. 그래서, 음. 시장이 빠질 때 지금 시장이 투매가 나올 때 이제 보통 버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가지고 있을 때 버티는 건데, 그러니까 뭐 나쁜 종목이 아니라 정말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이,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하락할 때, 투매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그 주식이 원래 주인에게 찾아간다. 그러니까 올바른 소유주,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식이 돌아간다는 거죠. 뭐 투기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서 원래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로 이전이 된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비전, 뭐 용기, 신념, 인내심을 가진 사람에게 그 주식을 돌려준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월가 있는데, 이런 마인드로 이제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원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버티시면 될 것 같고. 이사님은 그렇게 결국, 해갖고 버티시는 거예요? 이사님은?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종목도 근데 거기서 좀 더 사면 좋은데, 그죠? 음. 네. 더 사면 좋은데, 아직 뭐, 더 살 돈은 있진 않고. 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는 어떤 투자자의 기질을 테스트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투자자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마이다스의 손, 즉, 그거보다 더한 이제 다이아몬드를 손에 쥘 수 있는 손인지, 내 손이 똥손인지, 뭐 이런 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투자자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갈리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잘 버티시면 됩니다. 늘 버티면 살아났거든요. 네, 그렇죠. 버티면 그래서, 살아남죠. 네,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네. 음. 자, 그러면은 다음은 처음부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단, 음. 계속 미국이 어쨌든 긴축을 하잖아요. 미국 네. 정부,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M2 통화 공급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YY로 계속 줄고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왔죠. 마이너스 음. 3.58인데 그만큼 이제 돈이 없는 그런 흐름의 모습인데, 그러면은 긴축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럼 이런 긴축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미국의 여건이죠. 뭐 어떤 환경 인덱스가 지금 쭉 빠지고 있어요. 그죠? 네. 당연히 이제 돈줄을 지으니까 쭉 빠지죠. 근데 시티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는 올라요. 왜 그러죠, 그건? 반대로 지금 안 빠지고 있다가 어.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되게 지금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지금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뭐 연관이 없다고는 뭐 말 못하죠. 왜냐하면 뒤 백그라운드로 이제 실물 경제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 지금 말했던 이런 이 통화 정책의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통화 정책 전달 경로라는 게 있는데, 금리를 변경해서 중앙은행의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과정을 정책 전달 경로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보통은 이제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노동시장을 통해서 이런 게 전달이 돼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미국이 금융 여건을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돈은 빌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죠? 네.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꺼리게 되고, 대출자가 돈을 빌릴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금융 조건이 긴축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죠?
예, 이런 모습이죠. 근데 앞서 봤던 이런 상황, 현재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어제 나왔던 GDP 성장률도 강세였죠. 4.9나 나왔기 때문에 강세였고. 근데 이제 4.9 중에 이 민간 소비하고 어떤 재고에 의해서 이제 주도됐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높을까는 좀 의심스럽긴 한 지표인데, 이 민간 소비, 특히 이제 임금하고, 그 고용 간의 이렇게 괜찮은 부분이 계속 미국에서 좋게 나오잖아요. 음, 그게 지금 프라이빗 쪽이 아니고 공무원이 높아지고 다른 데는 낮아지고 있대요. 공무원 임금이 계속 올라가나 봐요. 예, 음, 그래서 이걸 주도하는 게 지금 일반 그게 공무원이 다란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뭐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 지표도 좋죠. 그러니까 제조업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좋은데 이번에 그러니까 난 디펜스가 민간 항공이라고 하면 되겠죠. 민간 항공기 주문이 급증한 덕분에 이제 더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시적일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미결주택 판매도 증가했죠. 감소할 걸 했는데 이제 1.1%또 증가했고 이 모기지가 더 올라가게 되면 10월은 또 한번 반대로 피바다가 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예, 요것도 이제 긴가민가한 거죠. 이제 나오긴 하는데 다 긴가민가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코어 PC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적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현재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이 모습이긴 하죠. 그럼 그 이유가 대부분 아마 시차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음, 시차가 발생한다. 네, 정책, 이게 전달 경로니까 정책이 나가면 그 경로상의 시차가 발생한다는데 시차가 너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뭐 시차가 이렇게 폭이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그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시장이 현재 긴축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있다. 즉, 주식시장이 지금 연락이 두드러 맞고 있는 게 실물 경제로 가기 전에 금융시장을 먼저 두드리는 거죠, 지금. 음, 그러니까 이 긴축적인 부분이 실물 경제로 가는 경로에 이제 금융시장이 두드려 맞고 있는 현 상황.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아마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걸 안 미치고 그냥 끝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미칠 거 음,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게 그 주식 시장이 좋을 때 실물은 안 좋은데 주식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주식 시장이 막 안 좋은데 실물이 좋을 수도 있고, 뭐 둘 다 나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된다. 음, 경제만 너무 보고 뭐 주식 시장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아마존 그 실적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요거부터 깔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앤디 저기가 이야기한 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일단 지금 2023년 예상이, 온프레미스,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 3사는 이제 이 퍼블릭 클라우드죠. 그죠? 이게 네, 하이퍼스케일러급의 퍼블릭 클라우드고, 온프레미스는 이제 기업이 뭐 그냥 가지고 있는 자체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긴 하죠. 40.5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되는 거죠. 워크로드가 이전되는 건데, 이전되는 게, 이쪽, 이렇게 두 곳으로 이제 이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많이 향후에 앞으로 이제 2027년까지 되면 거의 20%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여기가 거의 뭐 60% 가깝게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약 뭐 두 배는 아니지만 근 두 배 가까운 또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여전히 시장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프라이빗은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TAM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깔고 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 이제 온프레미스를 쓰는 기업들이 이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각자 이제 삼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 클라이언트가
그 클라이언트를 뺏어 올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이 데이터 통합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비용이 벌써 거기에 갔기 때문에 또 옮기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기업이 그거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음, 뭐 저쪽 고객을 뺏어온다. 뭐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그거를 이제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3사가 이제 뭐 이렇게 마케팅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 이 AI 모델을 교육시키고 적용하는데 그 해당 기업의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교육 비용이에요, 교육 비용. 교육 비용, 사람들을 그 담당자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그냥 물건 가져다가 이렇게 뭐 툭 던져주고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돼요. 개인들한테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재교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클라이언트를 설득을 해서 넘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AI를 적용하는데. 음, 예,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오진 않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빠르죠, 지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원래 이제 좀 기업군도 크고 계약 조건도 좋대요. 그래서 뭐, 교육을 뭐 어떻게 시켜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조건이 좋아서 좀 더 빨리 넘어온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있고. 음, 자, 이제 그 아마존 이야기하면 음, 부사님 이야기했듯이 앤디 제시가 이제 그 이야기한 게 아주 가장 크죠. 가장 크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앤디 제시는 지금 IT 지출의 90%가 여전히 온프레미스에 쓰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 예. 그래서,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비중이 줄어들고 여기로 넘으면 당연히 이 90 중에 IT 지출의 많은 부분이 여기로 또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그렇죠. 기회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깔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현재 넘어오는데 지금의 매출 성장률이 여기 평균하면 20%고요. 요거 다 더하면은, 어, 2천억 달러 정도의 런레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어떤 그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인프라 소프트웨어,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이 10년 투자가 기대되는 이유가 결국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음, 음, 그다음 이제 뭐 이제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결국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캐펙스 투자 요게 줄고, 그러니까 이게 줄고 이제 추가 이런 AWS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거. 요게 주고요.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성장의 4분기에 AI가 주도한다는 것도 요게 아마 가장 주가 상승의 큰 뭐 포인트인데 실제 그 계약 사례까지 뒤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야기하고요. 어, 이 아마존에서 New AI 드리븐 인베스트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앞서 봤던 이 어, 제일 먼저 시작하고 일단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양도 많고 수익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예, AWS가. 예,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배경으로 깔고 미래 인프라에 이걸 가지고 아마존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AI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부분을 깔고 가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내용을 보시면은 뭐 저희가 계속 유통 이야기할 때 제3자 판매하는 쪽이 많이 늘고 있다. 예, 퍼센트로도 많이 늘고 있죠. 그다음에 음, AWS는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광고 매출이 그래도 뭐 가장 빨리 올라오는 게 아마존이긴 해요. 뭐 거의 적은 부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거죠. 다들 잘하고 있는데 아마존 속도가 뭐 3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오퍼레이팅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 이쪽과 관련해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북미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인터내셔널이 이제 마이너스 많이 빠졌다가 특히 뭐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르게 올라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리테일 이 개선 속도죠. 이게 지금 매출보다는 영업 마진이 빨리 마진 확장이 빠르게 지금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올라온다는 거는 이 핵심이 배송하고 주문 처리하는 비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매출로 이게 막 올라오는 게 아니고 비용을 막 줄이면서 이게 빨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쇼핑하고 이제 풀필먼트 쪽에 뭐 그 중요한 부분이 어떤 그 숫자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거든요. 결국에는 여기가 중요한데 어, 이번에 이제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서 전역 그 미국 전 지역 주문 처리를 했는데 그런 네트워크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8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 주문 처리 네트워크를 재설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음, 배송 속도가 이제 빨라진 걸 이야기했고요. 배송 속도가 이제 개선되면서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빨리 가니까 소모품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안 나오던 소모품이나 이 생활 필수품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당연히 이제 배송 속도가 빠르니까 고객 만족도가 높고 구매 행동도 이제 변화가 있고 중요한지를 이제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던 부분도 이제 잘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요. 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뭐, 그 온라인에 같이 하고 있는 월마트나 이런 데 이제 또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고, 뭐, 어쨌든 현재 그 물류 쪽에, 이 물류 쪽이 다른 대한간,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UPS나 뭐 페덱스 같아요. 뭐 이런 쪽하고 이제 계속 벌어질 거다. 자기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배치 알고리즘을 계속 미세 중에 있고,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갈 길이 멀다. 아직 아이디어가 부족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더 많이 들어오면은 계속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 아직 갈 길이 더 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그 배송과 이제 물류 처리의 비용 여기가 지금 올라오는 이게 노란색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월드와이드 페이드, 그러니까 그 지불하는 유닛 성장은 거의 없는데 이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체 매출의 어떤 요거, 쇼핑 풀필먼트 코스트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2022년 1분기 26에서 정점을 찍고 네. 22.7%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마존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지금 100페이스 있으니까 그 1%가 개선되면 그 자기들이 약 8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대요. 이 매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1%가 떨어지면 이게 80억 달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10조인데? 많이, 10조 네? 원? 한 네, 10조 원 되는데, 원화 네,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죠. 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상당히 레버리지 효과가 큰 거죠, 지금. 그래서 죽자사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 이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서 어떤 큰 변화가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리테일 쪽 했고 AWS는 뭐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어쨌든 뭐 YY는 뭐 그렇지만 QOQ로는 좀 그래도 늘었다. 요거 보시면 되고 하이퍼스케일러 쪽에 결국에는 뭐 이 비교해 보면 아 여기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이제 돌려 세웠고 아마존은 멈췄고 그죠? 예. 하락을 멈춘 상태죠, 일단은. 근데 이제 구글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이제 빠지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이 두 업체는, 이 두 기업은 결국에는 멈췄는데 얘는 지금 못 멈춘 거.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쓰려면 거기와 관련된 어떤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API 이야기를 해요. 아마존도 뒤에 이야기할 텐데 API를 쓰면 뭐 작업하는데 그대로 쓴 만큼 돈을 내는 그 클라우드를 더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게 많아야 되는데 구글은 아직 그게 부족하기도 하고 앞서 봤던 온프레미스 쪽의 그 고객들을 빨리빨리 이제 더 빨리 데려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조건이 만만치 않죠. 다른 데는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있어서 이제 후발이다 보니까 뭐 AI를 떠나서 이 클라우드 쪽에서 고객 확보하는 속도가 이제 좀 느려지고 그 클라우드를 쓰는 이런 서비스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AI를 빼고 하는 이야기고 AI가 들어와도 지금 쉽게 이제 적용이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WS가 당연히 매출이 높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AWS 매출에 구글 클라우드 매출의 어떤 퍼센트를 보면 이게 그래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게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늘어난 그 비용이, 오펙스 영업 비용이 이게 빠지다가 확 돌아서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요게 이제 조금 걸리는 거죠. 예, 그게 좀 걸려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추가로 기울기가 급하게는 또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되고 다음은 요것도 이제 AWS 이번에 그 오퍼레이팅 마진이 좀 많이 올라왔다. 이 마진이 많이 올라온 거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거는 사람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많이 잘랐죠. 네. 네, 사람을 많이 잘라서 이제 레버리지가 증가했고요. 또 앞서 이야기했던 그 최적화 감소를 시작했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아마 에, 제일 많이 듣고 싶었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저번부터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이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증가하지만 그게 이제 추세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증가세가 계속 약화되고 있다. 이 약화라는 attenuate라는 이 단어를 6번 언급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그 정도로 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약화되기 때문에 향후 성장을 주도하는데 좋은 위치에 섰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요. 일부 최적화는 고객과 아마존 모두에게 좋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절약형 요금제라는 거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시간 단위 온 디맨드 요금제였는데 대부분 최적화를 위해서 쓴 만큼만 내는 그런 걸로 쓰다가 약정을 1년에서 3년으로 전환하는 이렇게 해서 절약을 좀 할 수 있는 요금제를 내 가지고 여기로 전환하는 고객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이게 뭐 시간 단위니까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비교해 봤을 때 1, 3년짜리가 그래도 좀 더 절약된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AI 관련해서는 앞서도 이게 전체적인 느낌이 뭐였냐면 생성형 AI 쪽에서 자기들이 뒤처지는 거를 좀 진정시키려는 약간 잠재우려는 그런 모습이 강했는데 그래서 좀 되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 성사 속도와 규모가 회복되고 있다. 근데 이게 음, 가장 여기서 4분기를 기대하는 게 이겁니다. 그 자기가 그러니까 지난 몇 달간 체결된 신규 거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9월이죠. 9월에 체결된 그 신규 계약이 몇 건의 신규 계약인데 이게 효력은 10월에 발생하고요. 그래서 3분기 보고서에 안 들어갔답니다. 근데 네. 이번 그 몇 건의 신규 계약이 그러니까 3분기에 보고된 총 거래 규모보다 높다,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4분기에 실적 반영되면 AI 쪽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예, 요거 때문에 이제 좀 강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 아마존 베드락이랑 코드 위스퍼 뭐 코드 위스퍼러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시는 분은 아마 이거 위젯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그 AI, 생성형 AI, 요거를 그 워크로드 실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자기들 그 지금 실제 그렇게 요 두 개를 조합해서 AI, 그 생성형 AI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기업이 자기,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부킹, 머크 등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일단 뭐, 이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레커멘데이션이나 인벤토리 관리, 뭐, 트랜스포테이션이나 광고 전반에 걸쳐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향후 뭐 몇 년 동안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범위가 좀 많은 거죠. 구글보다 좀 더 그 자체적으로는 좀 더 많은 데서 자기들 AI를 또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알렉사 이야기인데 알렉사는 아직 뭐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그 음성형 뭐 붙일 수도 있겠죠. 결국엔 이쪽 붙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텔 짧게 이야기하면은 인텔, 예. 아까 그 비용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스 마진이 늘리려고 웨이퍼 제조 장비 내용 연수를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거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단가가 상각을 이제 늘린 거죠. 쭉 내용 연수를. 예, 음, 이 늘려 5년짜리를 이제 늘려서 이제 감가하니까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확실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 기대하는 게 결국에는 그 파운드리의 18A, 그 18A 이쪽에 고객사가 그 두 개 정도 추가됐다고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AI 패키징 고객도 두 개사 추가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이제 고객이 계속 늘고 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섯 개사가 추가 진행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순조로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 어떤 매뉴팩처링 제조 준비가 완료될 거로 예상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이 TSMC가 지금 공정 중에 그 이나노 공정이 아마 2025년까지도 지금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이게 큰데 그래서 이 18A 공정이 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는 거. 그 음, 근거로 이제 IRC 쪽에 후면 전원 공급, 그러니까 이 칩에 여기 들어가는 그 전원 공급 장치 칩이 얘들이 못할 가능성이 있대요. 빨리 2026년까지도 밀릴 수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약간 앞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TSMC를. 근데 뭐 이건 걔네들 이야기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음,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AI 쪽은 이제 자기들의 AI 추론 쪽을 이제 좀 포커싱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트레이닝은 안 되잖아요. 예. GPU니까. 그래서 그 엣지 단에서의 AI 쪽에 대처를 한다. 뭐 엣지 단이니까 당연히 이제 노트북에 저번에도 그 CPU하고 GPU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AI 노트북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그쪽과 연관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AI 보안 그 재온에 들어가는 AI 재온 요것도 보안 쪽도 이야기했고 다음은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그 이런 이 칩들 에메랄드 레피즈는 뭐 4분기에 뉴욕에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라 포레스트는 24년 1분기에 나올 것 같고 그 예. 다음에 그라나이트 레피드는 아직 검증 사이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뭐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 말만 아니고 실제 빨리 이렇게 제대로 나오면 그래도 좀 회복하지 않을까. 뭔가 음, 바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아직은 100%못 믿겠는 그런 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못 네네. 믿어요. 그래, 네. 그래서 그런 건 있고, 일단 또 하나는 이제 재고 상태의 양호하다. 음, 예, 결국엔 여기 뭐 어제도 그랬지만 TSMC나 ASML이나 삼성전자가 4분기에 턴한다고 했는데, 인텔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PC 쪽은 재고가 던 끝났다. 그 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음,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뭐 한 기업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좀 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우디 3는 이게 지금 내년에 뭐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국 그 고성능 GPU가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거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팔콘 슈어스라는 것도 25년에 이 그 고성능 서버 프로세스를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런
계획도로 뭔가 다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룹은 뭐 어쨌든 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PC 소비도 지금 2억 7천만 대로 자기들 예상어 일치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대하는 게 뭐냐면 윈도우 EOS 그 엔드 오브 서포터로 해가지고 그 특정 버전, 과거 버전들 지원이 끝났거든요. 보안이나 패치나 업데이트가 안 해줘요. 그럼 이제 못 음, 쓰니까 이제 PC 교체가 일어나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순풍을 기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PC 전체적으로는 한 약 3억 대 정도, 한 3천만 대 정도 이제 좀 더 여력이 있는 거죠, TM이. 그래서 음, 뭐 좀 괜찮게 보는 거고. 포드 아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그 전기차 부분만 좀 이야기하면 그래서 테슬라가 반대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EV 비즈니스에서 이제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시장 수요에 더 잘 부합하도록 향후 생산량을 조절하는 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머스탱 마흐 E도 생산 일부를 중단했어요. 어, 이제 그리고 이제 글로벌 SK 그 제 배터리 이 공장 연기도 결정했고 뭐 하여튼 이런데 이런 그 생산량 조절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뭐 그 3만 6천 대를 판매했는데 EV 한 대 판매하는 당 3만 7천 달러를 손해 봤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음, 그래서 뭐 EBIT가 뭐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거고 음, 다만 이제 이게 항복이 아니다. 일단은 25년에서 이게 결국에는 많이 대중화되는 그 2세대, 3세대 가격이 저렴한 뭐 2만 5천 달러짜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2만에서 네. 2만 5천 달러. 그때까지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려는 어떤 그 자본 관리의 경영진의 자본 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기사 보니까 네. 벤츠도 죽겠다고 합니다. 전기차 때문에. 같이 죽자는 거냐, 뭐.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낮춰서 뭐 점유를 막 그 판매량을 늘리는 거는 못했지만 남들 더 힘들게 하는 거는 한 것 같아요. 어, 네. 그 가격 인하 경쟁을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음, 뭐 벤츠가 했는데 그만큼 이제 EV 쪽은 뭐 계속적인 뭐 어려운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요거는 뭐 TSMC 요건 넘어가죠. 요건 뭐 그냥 그런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팔란티어는 뭐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 드레스나 어드바이저 서비스라는 곳에서 뭐 이 분야에 그러니까 AI나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분야의 최고 기업으로 선정됐대요. 어, 이건 그냥 뭐 자기들 그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